네, 안녕하세요. 수건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해보시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입금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낸스 거래소나 바이빗 거래소로 자금을 넣으려면 이쪽에서는 이제 외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 원화에 대한 원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자체를 전송을 해서 여기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인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코인이 이제 리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일단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가입을 하시고요. 빗썸은 농협 계좌를 터야지 가능하고 업비트는 K뱅크의 계좌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K뱅크 연결되어 있죠. 지금은 제가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뱅크일 경우는 업비트는 K뱅크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좌를 만들면 이제 원화를 이렇게 충전을 시킵니다. 원화를 여기서 충전 신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계정을 K뱅크에 금액이 들어있으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충전을 누르면 입금 신청을 하면 K뱅크에 들어있는 돈 자체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면 바로 들어와지고요. 그리고 코인 중에서 가장 전송 속도가 빠른 코인이 리플이란 코인입니다. 이렇게 리플이란 코인인데 리플이란 코인을 그럼 사서 사실 옮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옮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리플 코인을 지금 시세에 맞춰서 예를 들면 얼마를 이렇게 사죠. 이렇게 시세가 여기 있으면 내가 필요한 만큼 사서 리플 코인으로 바꾸면 이제 코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리플 코인 자체를 이렇게 입출금 쪽을 가면 역시 코인을 찾으면 리플이란 코인을 이렇게 치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주소가 나와요. 입금 전용 주소가 나오고 이건 이제 이 코인이 여기 업비트의 주소인 거고 내가 출금을 하려면 내 주소가 아니고 출금 신청을 누르면 여기 주소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옮기고 싶은 사이트 예를 들면 바이낸스라면 바이낸스에 이런 식으로 지갑에 법정 앞에 선물로 이렇게 가서 지갑이 나오죠. 내 지갑이 나오고 여기서 쭉 찾아도 되는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종목이 치보자면 XRP가 이제 코인 축약이에요. 리플이란 코인이 있습니다. XRP 코인. 예. 우리는 리플로 옮겨가지고 리플 자체를 만약에 내가 리플이 있다고 하면 리플 코인이 있고 리플 코인을 이제 입금이 있고 역시 출금이 있죠. 그럼 우리가 받을 거면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약간 주의 문구가 뜨고요. 태그와 주소를 모두 넣어라. 보통 코인 전송에는 이제 주소만 넣으면 되는데 이제 특정 코인들은 태그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이제 코인들이 있어요. 리플이 이제 그런 코인인데 여기 XRP를 누르면 주소가 나오죠. 주소 앞에 게 이제 XRP 주소고 뒤에 게 XRP 태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복사해서 우리가 보내고 싶었던 이 업비트에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여기다 쓰고요. 그리고 태그도 복사해서 쓰고 그리고 내가 가진 코인이 뭐 있으면 얼마인지 뭐 보낼 수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출금 신청을 하면 코인이 이제 그 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금 주소를 잘못 쓰거나 태그를 안 넣거나 하면 코인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제대로 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보내는 게 중요하고 혹시 오입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인을 되게 조금만 소수만 6천원이든지 이렇게 소수만 먼저 보내보고 그리고 잘 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도착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입금 내역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메인 자금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리플 코인은 참고로 이제 보내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 업비트 내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플 코인이 전송되는 데는 거의 뭐 한 2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거의 몇 분 내로 이 코인 자체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을 쓰라는 거고 수수료 자체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XRP밖에 안 들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리플 코인을. 비트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전송이 비트는 특히 더 많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거의 뭐 3만원, 이더리움이 거의 15,000원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리플 코인으로 하시는 게 이제 제일 무난하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리플 코인 이제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소와 태그를 넣어서 비트코인을 이제 코인을 받았어요. 그럼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자 똑같이 법정 앞에 선물을 보면 바이낸스는 아까 말했듯이 현물과 선물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 자체가 같은 사이트인데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XRP가 이제 들어온 걸 확인했다, 리플을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 XRP 자체를 이제 역시 우리가 필요한 건 USDT로 바꿀 건데, 그러면 전환을 해야 되겠죠. 전환을 하면, 자, 여기서 바꿀 코인이 XRP를 선택을 하고요, 리플을 선택해주고, 전환할 가상자산을 USDT 테더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코인을 입력을 해서, 아니면 최대치를 입력을 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하면은 이제 얼마로 전환된다는 게 나오고, 현재 시세로 USDT 코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USDT 코인을 바꿔주면 여기서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마켓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현물 마켓, 선물 마켓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자체가 지금 현물 마켓에서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건데, 선물 마켓으로 옮겨야 돼요. 선물 거래를 하려면. USD 선물이 있고 코인 선물이 있죠. USD 선물은 USDT 기반으로 거래하는 거고, 코인 선물은 뭐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XRP를 전환을 했죠. 지금은 이제 바꿨으니까 USDT가 있겠죠. USDT를 이제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리플에서 USDT를 바꿨습니다. 지금 USDT 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전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송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법정 화폐 및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낼 거냐, 여기서 많죠 메뉴가. 그 중에서 이제 USDM 선물을 골라요. 이쪽은 이제 현물 코인 거래하는 그런 이제 섹터고, 여기는 이제 선물을 하는 섹터예요. 이쪽으로 다시 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낼 거는 USDT를 보내면 되죠. 내가 충전되어 있던 USDT를 이렇게 최대 금액을 해서 이렇게 보내면, 이때는 수수료가 무료인 상태로 이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럼 USDT-M 선물이 이제 생기겠죠. 선물 지갑 좌측을 보면 얘는 현물 지갑이 있고 선물 지갑이 있어요. 그 선물 지갑을 누르면 이쪽에 이제 USDT가 들어와서 이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자금이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아까 현물에서 이제 권하는 거는 이 BNB를 약간 구매를 해서 BNB 코인을 역시 똑같이 바꿔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만. 아까 우리가 가진 USDT를 가지고 이 BNB 코인을 조금만 바꿔서 수수료를 활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바꿔서 수수료를 조금 확보를 한 다음에 똑같이 전송을 해서 법정 화폐에서 이제 USDT 선물로 이 BNB 코인 자체도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낸 게 USDT와 BNB 선물을 이제 선물 지갑으로 보낸 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선물 지갑에서 두 개가 충전이 돼 있겠죠. 그 상태에서 마켓에 들어가서 선물 마켓에서 BTC, USDT 무기한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다른 종목은 더 익숙할 때 하면 되고, 권하는 거는 이제 BTC가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기반의 USDT 무기한으로만 일단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충전이 돼 있겠죠. USDT가 여기 충전이 돼 있을 거고, 이제 그걸로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위해서 이제 국내 거래소에 리플을 입금해서 바이낸스로 전송을 해서 코인을 충전해서 거래 직전 단계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코인을 옮긴 다음에 이제 거래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이낸스에 대해서 거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도 비슷하긴 한데 바이빗하고 조금 다릅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거의. 자, 똑같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USDT가 충전이 됐겠죠. 그 거래는 이제 BTC, USDT, 이제 USDT-M 이제 섹터에서 지금 무기한으로 지금 거래를 할 겁니다. 그럼 역시 지정가가 있고 마켓이 있고, 차이점은 아까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포지션 오픈과 이제 포지션 클로즈라는 이제 청산이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이낸스는 그냥 똑같습니다. 같은 창에서 거래를 해요. 오픈과 청산이 따로 없고,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지정가를 선택을 하고 막 이렇게 뭐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 매수한 만큼 이제 매도를 해주면 같은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화면에 있고 매수에서 매도 청산이 같이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켓은 역시 시장가 개념으로 여기서 넣으면 이제 지정가와 상관없이 바로 사지는 개념이고요. 같은 개념으로 지정가는 주식과 좀 다른 게, 주식은 위에 걸고 이렇게 사줘도 지정가로 인식이 되지만, 코인은 이런 식으로 되면 시장가로 인식이 됩니다. 내가 롱 포지션으로 살 거면, 롱 포지션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살 거면 내가 아래쪽에 지정을 하고 반드시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쪽 내려와서 체결이 될 때만 지정가로 인식이 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겠죠. 위에 걸고 올라와서 체결이 될 때만 지정가로 인식이 된다. 수수료를 보면 당연히 지정가와 시장가는 차이가 있고요. 지정가로 가능하면 거래를 하는 게 수수료를 좀 더 아낄 수 있죠. 바이낸스는 웬만하면 시정가를 써도 그 거래량이 좀 많아서 잘 체결이 되는 편입니다. 장점은 그거고요. 자, 그리고 좌측 이 상단을 보면 역시 교차와 격리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교차는 아까처럼 말해드렸듯이 교차는 이제 내 자산 가진 다른 코인 자산도 모두 동원해 가지고 전체 자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걸 교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 같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거 했다가 막 무턱대고 사다가 막 100배까지 사져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선택해서 매매를 하는 것을 일단 권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정할 수가 있죠. 레버리지를 정할 수 있는데 100배, 125배까지 가능하고,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맥스가 100배죠. 근데 바이낸스는 일단은 125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죠. 근데 이까지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 거고, 자, 권하는 거는 얘기 드렸듯이 뭐 2배, 3배, 5배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러냐면 너무 큰 레버리지를 쓰면 코인 시장이 이렇게 변동폭이 없다가도 갑자기 위아래 가다가도 큰 변동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내 포지션이 청산당해서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로스컷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2배, 3배, 5배를 하는 거고. 얘기를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네요. 수수료 개념이 내가 현재 만약에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레버리지를 쓰면 그 레버리지만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가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배를 썼으면 내가 1000만원이었다. 그럼 1000만원에 대해서 0. 메이커였다고 치면, 메이커 지정가 메이커라고 하는데, 메이커라 치면 0.02%가 나가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100배를 썼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1000만원을 100배를 썼어. 100배를 써서 매수를 하면 1000만원 좀 너무했죠. 100만원에 100배로 할게요. 100만원으로 하면 한 배일 때는 100만원에 0.02가 나가는데, 100만원에 100배를 내가 써서 만약에 매수를 하든지 하죠. 그러면 얼마에 0.02가 나가겠어요? 100만원 곱하기 100배니까 1억이죠. 1억치에 0.02%가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산의 20%가 나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레버리지를 쓴 만큼 해서 수수료가 계산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3배를 썼다. 3배를 썼으면 기존에 내가 1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쪽에 바를 이용해서 100%를 잡아보면 평소에 한 배일 때는 100만원 잡히지만 3배를 썼으면 3배니까 300만원치까지가 맥스로 잡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차트를 보면서 이제 숏 포지션,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좀 친절하게 마진 비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 위험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유지 마진 잔고도 표시가 되고요. 이게 뭐 수치가 0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청산된다, 그런 개념이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가 일단 되고요. 스탑로스를 걸려면 매수할 때 이런 식으로 TPS를, 이익 실현 스탑로스를 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리듀스 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이낸스는 나와져 있죠. 오픈과 청산이 나와져 있는데, 바이비트는 나와져 있는데, 바이낸스는 같이 있기 때문에 리듀스 온을 체크를 안 하면, 내가 만약에 매수로 샀어요. 매수 포지션을 샀습니다. 그러면 다시 매도 포지션을, 만약에 매수를 10개를 샀는데 매도 포지션 자체를 이제 만약에 매수를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도를. 근데 이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실수로, 매수가 아니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또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리듀스 온을 누르면 뭐냐면, 매수를 했을 때는 반드시 다음에는 매도 포지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내가 들어간 만큼을 파는 것만 가능하게, 이게 락을 걸어주는 개념입니다. 이걸 풀면은 매수를 한 다음에 10주를 매수했으면 그 다음에 또 10주를 또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유고, 이걸 걸어놓으면은 내가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럼 다음에는 매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한을 걸려서 조금 실수에 의한 주문 실수를 예방해주는 기능이 리듀스 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포지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역시 시장 가격, 청산 가격 이렇게 다 표시가 해줘요. 사게 되면 표시해주면 되고요. 실제 매수 매도는 간단하죠. 생각보다. 시장가로 바로 하고 싶으면 마켓 기능을 쓰면 바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상관없이 그냥 바로 시장가로 체결이 돼버리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하는 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